네, 내일장 투자 비책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거래소에서 보자면은 그다지 큰 움직임이, 큰 이슈가 없었던 시장인데 내일은 그래도 대내적인 이벤트도 있고 또 밤사이에 발표되는 미국의 베이지북도 있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는 이번 주 예. 이제 정강, 중강, 강 후 약 정도로 좀 보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정도까지는 큰 변동 없이 좀 강세를 보입니다만은 사실 이제 또 그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또 조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 보는데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미국 나스닥 신고가입니다. 예.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라는 것이고요. S&P 500 지수는 지금 2200포인트에서 조금 20포인트, 15포인트 모자란 얼추듯이 신고가를 회복하는 그렇죠. 분위기를 거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곧 미국 증시의 강세, 달러의 강세, 그럼 글로벌 자금의 미국으로의 집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이라는 거는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식선에서 생각하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은 미국은 호재, 다른 기타 국가는 악재.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이제 한국 시장 같은 아시아 시장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놀래서 주식을 팔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사실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고용, 소비, 심리 약간은 9월 금리 인상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지금 현장의 지표는 좀 많긴 많습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전망은 9월 21일이 돼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 남아있는 2주 정도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담감을 미국 증시는 상승을 이끌더라도 한국 증시는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누를 수 있다는 거죠. 그 관점에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그걸 봤습니다. 지금 미국 지수를 이끄는 게 뭔가를 봤더니 왜 우리나라 지금 한국 제약주나 바이오주들이 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S&P 기업 중에서 S&P에서 신고가를 달리는 게 인텔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IT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IT 하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그럼 왜 철강이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시 기준으로는 시장에 관심이 대형주 쪽에서도 계속 IT를 선두로 한, IT는 미국을 따라가는 거고요. 소재 산업재는 중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기계업종 같은 경우가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선호하는 섹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이거는 미국이 올리든 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금의 흐름은 그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동시만기 이야기인데 사실 뭐 저는 뭐 파생 전략을 말씀드리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건 없는데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옵션 만약에 제 생각인데요. 네. 선물 옵션은 보통 이벤트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과 연계된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시장 상황 자체가 우상향이었다면 그냥 우상향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그런 우상향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옵션 만기 날 물량이 툭 나와가지고 장이 내린다면 네. 그건 왔다죠. 기회인 거죠. 네, 예. 왔다. 그냥 밑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에 따른 뭐 심리적 부담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약간 우상향하는 트렌드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물론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또 코스닥이죠. 코스닥 전반적인 기조를 보자면 우하향 기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은 이어질까요? 네, 어느 정도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 특히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대형 IT, 뭐 운수 장비, 금융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약세의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업종도 좀 부진한 상황이고 이렇게 또 자금도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내일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좀 짙은 그런 시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얼어붙은 상황에서 코스닥이 홀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 좀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을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추석 연휴, 다음 주 추석 연휴도 있고 그리고 뭐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지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660포인트 이하로 네. 떨어졌을 때는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을 또 확인하면은 660포인트 이하 부근은 언더슈팅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6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뭐 저가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상승 탄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680포인트에서 660포인트 요 밴드 구간 내에서 아무래도 변동성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잘 버텨주는 종목들, 최근 시장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 자리를 좀 잘 버텨주는 그런 종목들, 실적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책 수혜 기대감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 조정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하지만 지난 8월 말,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얼마 전처럼 한 660선 정도는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대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관심 종목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에요? 네, 제가 뭐 대형주 예. 외치긴 했습니다만 사실 대형주는 이제 그동안 뭐 포스코, 뭐 하나테크인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오늘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아무도 안 좋다고 합니다, 코스닥이. 예. 바이오도 안 좋고 다 안 좋대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거꾸로 희소성의 원칙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같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라도 대형주의 틀을 끼고 있고 네. 실적이 안정적이라면 결국에는 상승을 하겠죠. 코스닥 종목 그래서 가지고 오신 네, 거예요? 코스닥인데 대형주입니다. 일단 제가 의외네요. 대형주라는 네. 글자를 꼭 붙였습니다. 예. 예, 코스닥 내의 대형주. 네, 인바디라는 회사인데요. 아, 이제, 예. 네, 대형주, 중형주 기준은 이제 시가총액 순이기 때문에 인바디는 시가총액 5천억 정도의 코스닥 네. 대형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바디가 얼마나 잘 나갔으면 최성분 분석기죠. 예. 회사 이름을 바꿨겠습니까? 인바디로 그렇죠. 네, 원래는 바이오스페이스였습니다. 맞아요. 바이오스페이스의 추정 매출 최성분 분석기가 바로 인바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명을 그 대표 브랜드로 바꾸는 그런 좋은 흐름까지 왔죠. 어저께인가요? 아시아 포브스지에서 아시아 200대 유망 기업에 뭐 인바디를 포함해서 뭐 휴메딕스라든지 휴온스 글로벌이라든지 셀바이오텍 이런 많은 한국 기업들이 네.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뭐 선정이 되면 이제 좋은 상표를 하나 받는 거죠. 네, 상표를 받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바디, 차이나, 재팬, USA 다 있는데 해외 쪽을 판매를 할 때 하나의 감토가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순적으로 봤을 때는 포브스지에서 실제적으로 아시아 유망 기업에 선정된 것 자체가 그냥 홀려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내 헬스케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겠고요. 왜 이렇게 주가 많이 내려갔느냐? 네, 기관이 많이 내렸어요. 네, 사실은 인바디가 최성분 분석기가 메인인데 예. 최근에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우리가 이 손에 배는 거죠. 인바디 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건강이라든지 혈액 이런 것도 체크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덜 팔렸어요. 중국 아메이하고 제휴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사실 뭐 저도 안 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의 초반 마케팅 비용과 생각보다 부진한 실적 때문에 주가는 좀 내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 빼고 나더라도 최성분 쪽에서는 연 20% 이상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매력이 있다 보는 것이고 이미 상반기에 13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형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연간 기준 200억 이상 한다고 하면 작년에 많이 한 게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었으니까 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한 25배, 30배 정도를 헬스케어를 준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4만 5천 이상까지는 열려 있다. 5만 네. 원까지도 열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는 사실 바닥권 반등 종목이라 공격적으로 접근할 섹터는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는 헬스케어, 인바디는 관심이 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바디 오늘 마침 또 저점에서 약간 뛰면서 4%의 상승세가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일단 접근이 가능하겠다, 펀더멘탈 탄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사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저도 비슷한 바이오 기업인데 네. 저는 휴재를 준비했습니다. 예, 네, 휴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조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좀 부진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면서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자리를 좀 지켜줬었던 그러한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해드린 것처럼 요즘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위축된 시장에서 이렇게 자리를 강하게 지켜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접근이 유효하다고 이렇게 말씀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면은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성장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톡스라든지 필러 시장의 성수기죠. 겨울에 이제 이러한 이제 수요층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성수기에 진입을 하는 그런
이제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해외 매출 비중이 2분기 때 보시면은 한 65%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국내 보톡스라든지 필러의 가격보다 해외에 판매되는 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해외에 그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을 추가적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분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이죠. 이런 이제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이라 그러는데 이런 보톡스의 임상이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쪽으로 원활하게 삼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때 이런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세계 시장으로 이런 보톡스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분기 때 신 공장이 새롭게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수주 부담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이후에 지금 뭐 신고가를 최근에 기록을 했었는데 그렇죠. 상단에 매물대가 없다는 부분도 조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만약에 그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게 되면은 올라갈 때마다 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상단을 좀 제한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매물대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이 조금 이제 휴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휴재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에 있지만 역시나 인바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대형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휴재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인바디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뭐 펀더멘탈도 좋고 주가의 흐름도 지금 연일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물려 있는 물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또 어느 정도가 갈지가 약간 그래서 가늠이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해놓으면 좋을까요? 네,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상향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산적해 있죠. 이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러한 탄력이 좀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5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50만 원까지 볼 수 있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올 하반기 내년까지 실적 모멘텀이 있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더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불확실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짧게 공략을 하실 부분은 50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되고 중장기적으로도 뭐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다들 좋지 않다라고 입을 모아주고 계시지만 또 두 분께서 관심 종목은 코스닥 시장의 또 유망 종목으로 짚어주신다는 점 그래도 또 안도감이 생기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 그리고 CS 인베스트의 김철우 이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